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 센터가 올 7월에 광주 빅그린 산단에서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인증센터는 바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 국가기관이 광주 광역시 빅그린 산단에 들어선다 한데요. 지난 10일 광주시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에 착공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는요, 충돌, 충격, 배터리 등 3개의 시험동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오는 7월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요, 각종 인증 및 평가, 장비 구축의 작업에 들어가 2022년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 충격, 안정성, 배터리 평가, 화재 재현 등 총 26종 장비가 구축하게 된다 하고요. 배터리 시험동은 8개 시험실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5개는 배터리 화재 및 폭발 대비한 방폭 구조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된 배터리 안정성 평가 시험 방법에 맞춰 신설되는 12개의 시험 중 11개를 광주에서 우선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충돌 시험동은 초소형 전기차부터 총 중량 3.5톤 이하 자동차까지 충돌 안정성을 연구하고자 차량 시속 100km 충돌 속도를 구현하는 시설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 시험동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부품의 구조 강도를 평가하는 시설이라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인증센터가 그러니까 충돌 및 충격 시험을 모두 인증 및 시험기관 한 데는 사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자동차안전연구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센터가 설립됨으로써 남부권 제작 업체의 연구 개발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광주시는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그룹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실증 사업에 착수하며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하고요. 사실 그동안은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재사용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관련 사업이 추진이 어려웠지만요. 최근 양사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실증 사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이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 변동성이 큰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증 사업에서도 또 이제 수집 및 분석되는 자료는 국내의 관련 인허가 규정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룹이 지난 2018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바로 핀란드의 바르질라와의 파트너십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한국 수력 원자력 파워로직스, OCI, 그다음 한화큐슬 등과 다양한 기술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전략적인 사업 전개를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실증 사업은 현대차 울산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2메가와트씩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가와트 C급은요, 4인 기준으로 5개 가구가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한 이제 또 한국 수력 원자관도 또 이제 3기가와트급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장치 보급 사업 추진으로 또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CI와도 협력을 한다는데요. OCI는 자회사인 OCI 파워의 태양광 발전용 에너지 저장 장치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실증 사업이 개시가 되고요. 분산형 에너지 시장 공략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OCI 스페셜티 공주 공장에 위치한 727kW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현대차 그룹의 300kW급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OCI는요, 이 현대차 그룹에서 제공한 이 재사용 배터리를 이제 성능 시험한 뒤 전력 변화 장치 연계 컨테이너인 형태인 ESS 큐브의 중방전 그다음 온도 기능 시험을 등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신 기술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ESS 설치를 완료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도로교통공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음식을 시킬 때 배달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나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이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카메라, 레이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을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입 방안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무인 단속이 불가피한 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륜차 무인 단속 장비는요,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레이더로 단속 대상 속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또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영상에서 번호판 이미지를 검출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야 하기에 촬영용 무인 단속 장비와 별개로 설치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사실 영상 데이터 기반이라 촬영용 장비보다 검지 범위가 더 넓은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지 범위 내에 단속 대상을 인식하고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법규 위반의 여부를 파악해 번호판을 촬영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단은 실제 현장에 장비를 적용해 성능도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이륜차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장비는 유니셈, RT 솔루션, 넥스젠이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은요, 모든 설치 지점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륜차 검지가 이루어졌다며 충분한 번호판 데이터 수집 및 학습을 이뤄준다면 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번호판 가림, 오염 훼손 시 오인식, 부분인식, 인식 실패 등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단은 무엇보다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지금 이 이륜차 무인당도 장비 도입 시점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수소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원하고 통영 이야기인데 이제 수소 사이로 지금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사실 지목받아온 융봉합 수소 충전소가 내년에 경남 창원과 통영시에 설립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스공사는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의 지자체 공모에 창원 및 통영시와 협업해 지원한 결과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은요, 환승대도, 철도역, 차고지 등 교통 수요가 많은 거점의 대용량 수소 충전 시설과 편의시설, 수소 생산시설 등 관련 부대 시설을 함께 설치해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수소 충전 모델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지가 총 5군데, 춘천, 안산, 창원, 충주, 통영 등 5군데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택 복합기지 사업은 올해 후보지 5곳은 내년 이후에 단기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이 창원 통영 복합기지 구축은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액화 천연가스 기반의 융복합 충전소 형태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LNG 기반의 융복합 충전소는 수소는 물론 LNG, 압축 천연가스 등 전기 등 다양한 차량용 가스 및 전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이른바 올인원 충전소로 구축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해당 지역의 차량 수 특징에 맞게 설비를 구성할 수 있고 여러 차종의 연료 공급이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과 충전성,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가스공사가 지금 직접 구축하고 있는 김해 제조식 수소 충전소와 대구 혁신도시 충전식 경우에는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사실 이제 자동차 안전, 그 다음에 하자 심의위원회에서요, 지난해 말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포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제품 하자를 놓고 코리아 측과 벤츠 코리아와 차량 소유주가 맞서면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끝에 강제로 하자를 인정, 교환을 결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교환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들어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 신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차 이후에 일반 하차 3회 수리를 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몬법이라고 하죠. 한국법 레몬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시행을 꺼리거나 미루면서 시민 단체가 직접 방문해 항의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 따르면요, 이 제도가 시행한 후 지난 1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 요청 건수가 총 772건이라고 합니다. 첫 해는 2019년에는 79건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668건으로 폭증해 올해도 벌써 25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뭐 중재 이런 것도 뭐 무조건 이렇게 단계가 있겠죠. 근데 단계에서 이렇게 벤츠 코리아처럼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교환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서도 뭐 화해 수리나 화해 등을 이루어져 가지고 중재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이 벤츠 S클래스 교환 명령은 해당 업체와 소비자가 ISC 결함 문제에 대해 끝까지 합의를 못해 심의위원회에서 통해 강제로 결론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대 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이 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700건이 넘는 신청 업무를 처리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사무국 당초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을 20명 정도 잡았으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을 현재 출발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게다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구하기 쉽지 않아 30명에 되는 판정위원단 구성도 만만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첫 해는 8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는 7억 2,500만 원으로 했고요. 지난해는 7억 2,5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줄었고요. 또 연구원은 올해 하자 폭주 신청 대비 2021년도 예산 13억 5천만 원과 인원 6명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요. 결국에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요즘 자동차도 많이 타고 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럴 때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조금 빠른 시간 안으로 조금 이런 대책을 조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2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헬스장과 조금 카페, 이런 노래방 등이 조금 조건부로 해서 허용이 됐지만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많다는 점을 명심하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